안녕하세요. 차 읽어주는 퍼블리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컴퓨터랑 능력 2급 분석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부분합, 시나리오, 정렬, 데이터표, 목표값, 피벗 테이블, 통합. 이걸 차근차근히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 작업 부분합 1인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어, 그 더보기란에다가 링크해 놨으니까 거기서 받아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부분합 1. 분석 작업 다시 1CT에 대하여 다음에 지상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 상사, 3월분 급여 지급 명세서 표에 그림과 같이 직위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의 최대값, 최대값을 계산한 후에 총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부분합일 때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정렬을 좀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정렬할 때는 여기는 머리글도 같이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여기에 정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직위 클릭해 보시고요. 기준으로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순으로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름차순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러므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셔서 이와 같은 목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장, 과장, 대리 이거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없다고 치면,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자, 부장, 엔터 치고요. 과장, 엔터 치고, 대리, 엔터 치고, 주임, 엔터 치고, 사원. 자, 이 경우에 여기서 오타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여기에 기술되어져 있는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직위별로 정렬은 이와 같은 순서로 하겠다고 나오겠죠? 자, 확인. 자, 그러면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분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에서 여기에 부분합 예,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 기준으로, 직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직위 꼭 체크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자, 먼저 직위별로 해놨습니다.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자,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총 급여는 일단 제외해야 되겠죠? 그것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이 상태로 그대로 새로운 값이 대충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한 후 계산했고요. 총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분납 들어가셔서 여기에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체크를 푸시고 총 급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 자, 이때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를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두 개 다 표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체크되어 있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최대값은 사라지고요. 평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의 값을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게 이제 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뭐가 없냐면 여기 좀 저기 안 적혀 있나요? 지금 뭐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뭘 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여기 이렇게 좀 범위를 잡아서 여기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분석 작업 부분합 2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작업 부분합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에 지상을 처리하시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상사 3월분
급여 지급 명세서표에 그림과 같이 직위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의 평균을 계산한 후 최저값을 계산하시오. 정렬은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평균과 최저값을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부분합 결과에 지난 총록 표 스타일 보통 1을 서식을 적용하시오. 표를 범위를 변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범위를 잡을 때 우리가 클릭하고 또는 범위를 잡고 이렇게 하겠죠. 이때 자료가 있는 곳까지의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흔히들 클릭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누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보시면은 합계까지 잡히잖아요. 이 합계는 정렬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합계는 지금 A, B, C에 대해서 병합되어 있거든요. 셀이. 그럴 때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자료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료에는 이게 없을 겁니다. 제가 좀 임의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다시 지울게요. 자료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범위를 잡지 않고 데이터에 있는 셀 하나만 클릭하고요. 정렬은 직위를 기준으로 정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얘를 뭘로? 직위. 그 다음에 오름차순, 오름차순,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주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다시 이제 부분합 가셔가지고 여기에 자, 부분합 가셔가지고 여기에 그룹할 항목은 직위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직위 그리고 또 하나는 정렬은 직위를 기준으로 정렬해 있기 때문에 직위가 선택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라고 했죠. 총 급여를 제외하고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네, 평균을 계산한 후 평균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처음에 할 때는 그대로 체크된 상태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부분합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최소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계산한 후 어떤 항목을 체크해야 돼? 그럴 필요 없죠.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의 평균을 계산한 후에 최소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값을 대치를 해제하시고 확인. 그래야 두 개 다 표시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부분합 결과의 지난 청록표 스타일 보통 2.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얘를 쭉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홈에 가서 여기에 표 서식 가서 자, 예인 것 같습니다. 자, 눌러서 여기다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표를 범위로 변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테이블 디자인에서 범위로 변환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예 눌러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체크가 풀려져 있다면 그다음에 다시 얘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테이블 디자인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범위를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결과를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부분합 2, CT에 대하여 다음에 지상을 처리하시오. 이제 2가 아니네요. 예, 지금 3인데, 저 잘못 좀 복사해서 쓰느라고 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좀 고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상사 3월분 급여 지급 명세서표에 그림과 같이 직위별 제수당, 상여금의 합계를, 제수당, 상여금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정렬은 직위를 기준으로 내림편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병합된 게 없죠. 그냥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위별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그리고 확인. 먼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분합 들어가죠. 자, 부분합 들어가서 여기는 직위별. 그 다음에 어떤 거죠? 네, 제수당 상여금의 합계. 처음에 그대로 놔두시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기본급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부분합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기본급 체크를 하고 제수당 상여금 체크 푸시고요. 여기는 항목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에, 함수는 평균. 그리고 여기 새로운 값을 대치를 하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부분합 결과에 표 스타일, 녹색 표 스타일 밝기 14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 Shift 눌러서 여기까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표 서식 가서 여기에 밝기 14라고 되어 있네요. 녹색 표 스타일 밝기 14. 얘를 클릭하시고 확인. 자, 그 다음에 계열을 지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의 그룹 해제에 가셔가지고 계열을 봤는데 계열가 안 지워질 비활성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바깥에 풀었다가 그 다음에 그룹 해제에 가셔서 계열 지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부분합 4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분석 작업 부분합 4시티에 대하여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상사 야구 동호회 회원 명부표에 그림같이 포지션별로 가입 기간의 합계를 계산한 후, 네, 수라고 되어 있네요. 계산한 후 나이의 평균을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병합된 곳 없죠? 그다음에 정렬 눌러서 정렬은 포지션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것, 자, 사용 지정 목록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얘를 좀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투수, 엔터, 어, 호수, 엔터, 내야수, 엔터, 외야수. 그 다음에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것대로 이렇게 되겠죠? 투수. 그 다음에 투수, 보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자, 그렇게 해놓고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룹할 항목은 포지션. 사용 함수는 가입 기간의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나이 체크 풀고 가입 기간하고 합계. 평균이 아니라 합계. 그리고 처음에는 새로운 값 대치가 체크된 상태로 확인. 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나이의 평균. 잘못 들어간 겁니다. 계산은 후인데,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 평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값 대출 체크를 푸시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이의 평균 소수 자릿수는 나이의, 평균 한 자리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평균 클릭, 평균 클릭, 평균 클릭, 평균 클릭.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한 자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홈에 가서 여기에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숫자에서 소수 자릿수 한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여기에 얘를 0.0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샵.0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0.0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 자, 그 다음에 모모 요약을 모모 합계로 변경하라고 나와 있죠. 모모 요약을 자, 투수 요약을
뭘로? 예, 합계로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 클릭해서 여기다 요약을 합계로 바꾸셔도 됩니다. 직접.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컨트롤 F를 하시고, 바꾸기를 누르신 후에 여기다 얘를 요약, 그 다음에 요약을 뭘로? 합계.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 그럼 이제 요약이 합계로 바뀌었겠죠? 확인, 닫기. 자, 계열을 지우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계열 지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분석 작업 시나리오 1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분석 작업 시나리오 1CT에 대하여 다음의 지정을 처리하시오.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스낵 판매 실적 표에서 순이익률이 요거는 좀 요거를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변동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일까요? 자, 무엇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잘 눈여겨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B17 요 부분이네요. 자, 요 부분의 이름은 순이익률 25. 자, 여기에 이름은 순이익 합계로 정의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먼저 이름을 정의하셔야 되는데 옆에 바로 순이익률이라고 똑같이 이름이 되어져 있죠. 만약에 이름이 다르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항목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셀 이름과 같지 않으면 직접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같으면 그냥 범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왼쪽 열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는 경우는 풀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여기 수익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범위가 가겠죠? 이렇게 범위가 가겠죠? 근데 이 경우는 순위 합계라고 되어 있죠. 같은 이름도 없고요. 예, 붙어 있지도 않죠, 항목이. 그러니까 이때는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순위 합계. 만약에 우리가 입력을 잘못했다 이러시면 여기에 요건 왜 그러냐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며 오자로 인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셀의 이름을 잘못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셔야 되냐면 수식에 여기 이름 관리자 가셔서 범위가 잘못되어져 있다. 자, 순위 합계죠. 그죠? 예, 여기가. 그럼 범위가 잘못되어져 있다. 또는 이름이 잘못되어져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편집에 가셔가지고 이름 수정하셔도 되고요. 참조 대상 범위를 다시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안 할게요. 자, 닫기 이렇게 눌러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첫 번째 것이 완성된 후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에 자, 무엇이죠? 순이익률이 할 때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데이터에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갑니다. 가서 여기에 추가를 하나 눌러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순이익률 인상. 여기다 얘를 순이익률 인상. 변경셀은 B17. 여기 이렇게 변경셀이에요. 얘가 변경셀. 얘가 변경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순이익률이 35%, 여기를 35%, 35%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모르고 확인을 눌렀다면 다시 여기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이름을 또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름은 순이익률 인하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자, 여기는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5%.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모르고 또 추가를 눌렀어요. 그럼 또 이렇게 시나리오 이름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취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처리가 됐죠? 자, 여기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 5 시트에 분석 작업 1, 5. 요건 좀 잘못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분석 작업 시나리오 1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라고 하는 게 맞네요. 네. 자, 이것도 좀 제가 쓰다가 잘못 썼나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얘를 요약. 여기서 얘를 결과셀이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했을 때 이 부분이겠죠? 자, 여기 이렇게 확인.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순이익률 인상, 인하, 이름 서로 다르면 안 되겠고요. 여기 값들도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얘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죠? 분석 작업, 여기가 시나리오 1, 1.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오타가 생겼습니다. 또 오타 또 생겼네요. 시나리오인데. 자, 분석 작업 시나리오 2 한번 해볼게요. 전반기 스낵 납품 현황표에서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B13에서 C13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그죠? 어, 변동되는 경우 총이익금 합계, 총이익금 합계, 여기를 얘기하나 봐요. 얘가 G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실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B13셀의 이름은 일반, B13셀의 이름은 여기는 일반, 그 다음에 C13, C13셀의 이름은 골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가 그 다음에 G10셀의 이름은 총 이용 합계를 정의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되어 이름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다가 수식에 가셔서 여기에 선택해서 만들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첫 행이죠? 첫 행.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꼭 가셔가지고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일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골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G10셀의 이름은 G10셀 여기에 이름은 총이익금 합계. 그죠? 자 여기다 얘를 총이익금 합계 총이익금 합계를 정의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자, 이것이 변동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이것이 변동되는 경우. 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여기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자, 추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 그 다음에 변경 셀은 여기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확인. 자, 여기는 각각 얼마가 들어가냐면, 20%, 20%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5%, 골드는 25%, 25%로 설정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누를게요. 아까 확인 눌렀었죠? 추가 오빠 누를게요. 자,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똑같죠. 변경셀 여기가. 그 다음에 확인. 자, 일반은 10%, 여기는 10%,
그 다음에 골드는 15%로 설정하시오.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요약. 자,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시나리오 이 시트에, 여기 시트에 바로 앞에, 여기 앞에 위치시키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약 눌러주시고요. 결과 셀을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나리오 요약 2, 이렇게 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잘 다시 보세요. 오자로 인하는 거, 셀 이름을 정의할 때 잘 정의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시나리오 3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시나리오 3시트에 대하여, 자, 운동 판매 현황 판매가와 판매량이, 판매가와 판매량, 판매가 판매량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총액의 변동 시나리오, 순이익의 총액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C6셀의 이름은 판매가, C6셀의 이름은 판매가, 그다음에 C7의 이름은 판매량 같죠?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네,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일이 입력하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얘를 판매가. 자, 그다음에 C7의 이름은 이렇게 놓고 얘를 판매량. 이렇게 한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C13 순위의 총계가 요 이름이 옆에 있는 요 이름과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 셀 이름에다가 직접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C6과 C7이죠. C6과 C7.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판매가 여기 다시 확인 좀 해봤습니다. 하고서 어디로? 여기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자, 추가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다가는 뭐가 들어갈까요? 판매량 증가 이렇게 써놨고요. 자, 변경셀은 요 두 개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확인. 자, 여기는 얼마? 여기는 8만. 그 다음에 판매량은 9천. 그 다음에 추가. 자, 여기에는 판매가, 판매량, 감소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그대로 여기 들어갈 거고요. 자, 확인. 자, 판매가를 7만. 그 다음에 판매량을 7천.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요약. 바로 앞에 위치시키라고 했고요. 여기는 지금 뭐가 될까요? 여기가 클릭되는 거. 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름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앞에 위치했는지 위치 잘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분석 작업 정렬 1시트에 대해서. 자, 이제 분석 작업 정렬 1 확인해 볼게요. 자, 분석 작업 정렬 1시트에 대하여 다음에 지상을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 정렬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아까 부분합에서 했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겠죠. 이렇게 놓고 여기에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 자,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분석 작업 정렬 2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학과인 경우 합계를 내림차순 정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렬 가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어떤 거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하셔도 됩니다. 나 이거 안 했는데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정렬 가시면요. 여기 이렇게 적용된 게 그대로 있습니다. 범위가 정확히 잘 잡혀 있으면 기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 학과인 경우 내림차순으로 합계를 자 여기서 합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얘를 내림차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얘가 정리가 됩니다. 같은 학과였을 때에 합계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제 분석작업 정렬 3 넘어갈게요. 자, 분석작업 정렬 3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표 1에서, 표 1, 여기 표 1이죠? 자, 범위를 잡고요. 아니면 얘를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여기에 뭐가, 병합된 것이 없으면 그냥 자료만 클릭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직위를 기준으로, 자,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확인. 그 다음에 동일한 직위인 경우, 다시 눌렀어요. 동일한 직위인 경우, 총 급여에 셀 세기. 자, 여기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값은 여기를 이렇게 위에 올라가 보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 개가 있다고 간주했다면, 이렇게 하고, 위에 표시되도록 확인. 이렇게 이제 위에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색상을 좀 비슷한 거를 하나 놓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놔볼게요. 자, 이렇게 색상이 두 개가 이렇게 셀색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데이터에 가서 정렬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총급의 셀색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128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146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146, 208, 80. 요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분석 작업 정렬 4 넘어갈게요. 자,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부서를 기준으로 생산부, 영업부, 총무부, 구매부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 부서인 경우 포지션을 오름차순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정렬 가셔가지고 여기에 자, 먼저 부서를 기준으로 사용 지정 목록. 자, 여기 또 혹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서 확인해 볼게요. 생산부 없네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생산부. 자,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영업부. 자, 이때 여기에 이 항목의 이름은 정확해야 합니다. 총무부, 그 다음에 구매부. 이렇게. 그리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추가.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서 곧바로 기존 추가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하시기에 좀, 확인 좀 하고 싶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확인 눌러놓고, 여기에서 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자, 생산부, 그 다음에 영업부, 그 다음에 총무부, 그 다음에 구매부, 격리부. 격리부는 없네요. 격리부는 맨 끝에 그러면 자리 잡게 되어 있겠네요. 그죠? 생산부 맨 처음에 그다음에 영업부 그다음에 총무부 구매부 만약에 여기에 이름이 잘못되었다면 얘가 정리 제대로 안 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이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클릭하고 지워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얘를, 이름으로 이렇게 일단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제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격리부가 있어야 되는데 격리부는 제가 안 써놨나 봅니다. 어쨌든, 클릭. 자, 정렬. 자, 부서. 자, 사용자 지정 목록. 자, 써놨으니까 지울게요. 네, 지우고, 자, 쓰는데 여기다 내가 얘를 생산부, 그 다음에 구매부, 영업부네요. 예, 영업부, 그 다음에 총무부, 그 다음에 구매부.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실수한 게 뭐냐면 영업부인데 영업부라고 하고요. 예, 추가 눌러놓고요. 확인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그렇게 되어져 있나요? 자, 생산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영업부가 나왔는데 영업부가 맨 끝에 나왔고 제대로 정렬이 안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름이, 즉 항목의 이름이 잘못되어진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 정렬되어 있으니까 다시 잘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뭘로? 자, 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 목록. 자, 여기에 제가 지우고, 자, 다시 생산부, 엔터, 그 다음에 영업부, 그 다음에 총무부, 그 다음에 구매부 순으로 정렬하고, 추가 누르고, 확인.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놓고 일단 확인을 눌러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생산부, 그 다음에 영업부, 그 다음에 총무부, 그 다음에 구매부, 그 다음에 없는 것은 맨 뒤에 이렇게 격리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클릭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동일한 부서인 경우 포지션을 오름차순으로 지금 추가 여기에다 이를 뭘로 포지션 여기를 오름차순으로 확인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생산부에서 포지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그죠? 이렇게 얘가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데이터 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동차 할부금 납입표는 할부 원금 이율 납입 기간을 이용해서 할부 원금 그 다음에 이율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을 이용해서 월 납입액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변동에 따른 월 납입액의 변화를 영역에 계산하시고 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무엇을 계산한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위치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입고를 하고 얘를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자, 우리는 얘를 첫 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첫 번째 열, 행과 열, 그죠? 첫 행, 왼쪽 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어디로 가냐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갑니다. 자, 행 입력 셀이라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첫 행, 왼쪽 열. 그러면 첫 행은 납입 기간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클릭하고 납입 기간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입력수는 여기가 왼쪽 열이죠. 걔가 이율 연이에요.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표 2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행에 대한 것이 없고요. 열에 관련된 것만 있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여기다 보시면 월 납입액은 이자와 기간을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라고 있어요. 월 납입액. 여기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이꼬를 하고 월 납입액 얘를 클릭하시고 엔터. 자, 이자와 기간을 이용해서 그런데 기간은 다 5라고 되어 있는 고정된 건가 봐요. 여기에 이자만 이제 바뀐 거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열이잖아요. 참고할 것은 열, 변화를 첨가하는 거죠. 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가셔가지고 여기에는 행은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열 입력 셀 이자만 얘를 클릭하시고 이자가 변화되는 거죠. 예, 확인. 이렇게 얘가 변화되는 값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러닝화 판매량표에서 울프 그레이의 총 판매액이 자, 요 경우는 요거와 요것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되려면 목표값이 저희가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요 세 개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 데나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자, 이때 수식셀은 여기 보시면 총 판매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총 판매액이 F5번. 그래서 F5, 울프, 울프 그레이의 총 판매액이 얼마가 되려면 목표값이에요. 이 되려면 판매량이 값을 바꿀 셀이거든요. 이렇게 판매량, 울프 그레이의 판매량, 예, 2의 5, 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여기 총 판매액이 이게 되려면 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제가, 예, 확인.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분석적 목표값 찾기 2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 똑같은 거니까요. 무엇이 250이 되려면 F8번. 이 값이 250이 되려면 이 8번. 네. 교육 훈련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죠? 네, 이걸 놓고 클릭 안 해도 됩니다. 목표값 찾기 순서대로 하시면 된다고 해서 수식셀 무엇이 F8 얘가 250이 되려면 여기가 250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이 얘가 그죠? 28 그리고 확인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분석적 피벗 테이블 1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적 피벗 테이블 1CT에 대하여 다음의 지적을 처리하시오. 피벗 테이블의 기능을 이용하여 문구류 납품 현황 표의 납품 일자는 필터, 지역은 행, 제품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의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범위를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범위는 잡아놨으니까 이전 워크시트가 되어야 하는 건 이유가 자, 여기 보시면 동일 시트의 A의 20셀에서 시작하셔로 있으니까요. 기존 워크시트의 A의 20셀 그리고 확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거기서 납품 일자는 필터, 지역은 행으로 제품명은 열로 처리하고, 어, 값의 납품 수량과 드래그 이쪽으로 납품 총액의
이렇게. 거기 합계를 계산하시려면 합계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죠. 요 값의 기호를, 요 값의 기호를 어디에 클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얘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행 영역으로 이동. 자, 그 다음 피벗 탭을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방법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피벗 탭을 디자인에 가셔서 여기에 총합계에서 뭐만 표시하라고 했죠? 열의 총합계만, 여기만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또는 여기에 피벗텔 분석에서 옵션에 가셔가지고 여기 옵션을 눌러셔서 여기에 요약 및 필터 여기에서 행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열의 총합계만 얘만 이렇게 확인. 네,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 피벗 탭을 2 분석 작업 피벗 탭을 ECT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예, 사원 급여 명세서 표의 직위는 자, 여기서 피벗 탭을 일단 범위를 잡을게요. 그 다음에 삽입, 피벗 테이블.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A의 20에 누르고요. 여기다 A의 20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위는 행으로, 부서명은 열로 처리하고, 어, 값의 실수령의 평균. 자, 평균인데 여기는 합계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얘를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평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아니면 여기에 자, 여기에서 값필드 설정이 여기 합계라고 있죠. 합계 설정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요약 기준에 가셔서 여기를 평균 또는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여기서 다시 또 똑같이 평균. 자, 상관없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갈게요. 클릭하고 여기서 얘를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 확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피벗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자, 행의 총합계 여기만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열의 총합계 설정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럼 아까 디자인에 가서 여기에 가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의 표시 형식이라고 써요. 값 필드 설정의 셀서치 대화 상자에서 그러면 자 얘를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가셔가지고 여기에 표시 형식은 이 값 표시 형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셀 서식 대화 상자라고 했으니까요. 표시 형식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셔가지고 여기다 뭘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기호와 잠깐만요. 네. 아, 그 사용을 이용할 이건 별로 없네요. 네. 일장에 가셔서 표시 형식 가셔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해서 그 외에 뭐 소수 자릿수 하는 건 없죠. 그죠?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지정하시오. 확인, 확인. 자, 생산부와 영업부만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부와 영업부. 홍보부는 표시하지 말라네요. 자, 여기 가셔가지고 홍보부만 체크를 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순서를 정렬을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여기다 얘를 우리가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홍보부, 그 다음에 영업부, 생산부 이렇게 하라고 순서를 바꿔놓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홍보부가 먼저 가야 된다면 누르고 얘를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얘를 드래그. 자, 어디 여기요. 눌러서 드래그. 자, 홍보부.
그 다음에 영업부, 생산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정렬을 또 이렇게 하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같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클릭하고 얘를 여기에서. 자, 이렇게 드래그하면 바뀔 수 있겠죠. 예, 그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3 나가보도록 할게요.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의 부서명을 행 레이블로 처리하고 값의 기본값, 야근 수당, 성과급의 평균을 순서로 계산하시라고 되고 있죠. 자, 일단 범위를 밖에 클릭하고요. 사업에 가서 여기에서 어,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클릭할게요. 여기다가 범위를 이제 지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A28, A28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부서명을 행 레이블로 그다음에 처리하고 값에 기본급, 야근 수당,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성과금의 평균을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었죠?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여기 요약 기준의 평균. 자, 여기서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요약 기준의 평균.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요약 기준의 평균. 자, 그 다음에 이거 했고요.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 사용해 지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얘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총합계 비율, 열합계 비율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바로 그 값표시 형식이다라고 하는 걸 잘 읽고 그다음에 여기서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는 표시 형식은 영유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이니까요. 여기에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표시 형식, 자 숫자 범주에 자 천 단위 구분기호 확인.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는 여기 클릭해서 설정.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잘 확인해 보시고, 확인. 자, 여기서도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고, 확인.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연한 녹색, 피벗 스타일 보통 9로 설정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고 디자인에 가서, 어, 여기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옥색 2, 9 여기네요. 네, 이걸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정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피벗 테이블 4 넘어가 볼게요. 자,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4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문구류, 납품 현황표의 납품 일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위를 다 다시 볼게요. 그리고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자, 기능 오퍼레이션 누를 거고요. AA20 클릭하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구할까요? 자, 납품 일자는 납품 일자는 필터. 지역은 행, 제품명은 열로 처리하고 값에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 이걸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계산할게. 합계. 그거 들어가 있네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가 있고요. 이제 이거 기호를 영역, 행 영역 이동하라고 합니다.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피벗 테이블을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열의 총합계만.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네, 가서 얘 눌러서 여기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비어있는 셀은 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어있는 셀은 옵션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빈 셀 표시, 여기다 얘를 별. 이렇게 표시해 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됩니다. 자, 네. 자, 자,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요거는 좀 제가 지울게요. 해놓고 제가 저장을, 지우지 않았나 봅니다. 지워놓고 다시 할게요. 자, 분석자가 피벗 테이블 OCT에 대하여 다음의 지상을 처리하시오로 나와 있고요. 사원 급여 명세서 표의 직위는 행으로.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고요. 자, 여기 이름은, 타이틀 이름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좀 잘, 잘 보시고요. 예, 크게 관여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삽입 가셔가지고 피벗 테이블 기준 워크시트 A의 20셀에 클릭하시고요. 예, 확인. 자, 직위는 행으로, 그다음에 부서명은 열로 처리하고요. 어, 값의, 값의 시일 수령의 평균. 네, 자, 얘를 평균, 여기서 얘를 내가 평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피벗테일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디자인에 가서 총합계에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 자,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보고서 레이아웃. 자, 디자인에 가셔서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의 얘를 개요 형식으로. 자, 여기서 꼭 지금 압축 개요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테이블 형식으로도 있으니까요. 네, 잘 보시고요.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도 잘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서명은 홍보부, 생산부, 영업부. 자, 홍보부 클릭하고 얘를 드래그해서 홍보부 앞에 나와 있고요. 생산부, 영업부. 아, 잘못됐네요. 예. 홍보부, 그 다음에 생산부, 예, 영업부. 이런 순서로 설정하셔도 되어 있으니까요. 정렬하시고 잘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범위를 일단 잡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삽입 가셔서 얘를 하고요. A20셀에 클릭하고요. 아이고, 아니죠. 그죠? 범위 다시 해볼게요. 하고요. 기존 워크시트 여기에 A20셀 클릭해야 되겠죠? 확인 이렇게 누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해보시면 납품 행으로, 납품 업체명은 열로, 값의 납품 수량과 그다음에 납품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 기호 영역을 행 영역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자, 피벗 탭을 보고서의 납품 일자는 0601에서도 0603, 즉 이거를 묶어 두라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로 묶고 얘 묶고 얘 묶고 얘 묶고 그러면 여기서 1부터 3까지잖아요. 단위가 3씩 바뀌는 것 같네요. 어쨌든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 선택 그룹
선택 항목 그룹화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얘는 1로 지금 묶여 있죠? 0601, 0603,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1, 월, 체크 풀고요. 여기는 3, 이렇게 놓고, 예, 확인. 자, 이렇게 묶어 놓으면 되는데, 12까지죠? 네, 12까지 묶여 있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디자인에 가서 여기에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여기도 제가 뭐 하나 해놨는데,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이거는 이렇게 고요. 삽입, 테이블, A20셀,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포지션은 열. 포지션은 열로, 나이는 행으로, 나이는 행으로 처리하고요. 값에 가입 기간, 연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나이는 25에서 29 묶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다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 선택 항목 그룹화 하고요. 시작은 25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 25. 끝나는 건 45라고 했어요. 끝이 45. 단위는 지금 25에서 29, 4씩 되나요? 네, 이렇게 확인. 자, 25에서, 이건 잘못해서 상관없어요. 다시 그룹 해제를 하시고, 다시 묶으면 돼요. 여기 다시 어떻게? 얘를 25, 여기를 45, 여기를 그 다음에 5, 이렇게. 자, 그럼 25에서 29, 30, 34, 4, 45,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묶는다는 거. 자,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에 가셔서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여기에 총합계에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까지 이제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통합 넘어가 볼게요. 통합. 자, 분석 작업 통합 시트에 대한 다음의 지정을 처리하시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에 대해서 제품별 판매 실적의 평균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여기에 통합 누르죠. 즉, 지금 이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요 분기별, 요 항목별로 얘를 통합하라는 얘기예요. 평균이니까 여기를 평균으로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평균이죠, 평균. 판매 실적의 평균. 이거 잘 봐주셔야 되고요. 참조는 이렇게 추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추가. 이렇게 추가. 그 다음에 사용할 레이블은 여기에 첫 행과 왼쪽 열이죠. 이걸 체크를 다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분석 작업 통합 2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공명별 성인, 청소년, 어린이의 평균을 영역 계산하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범위를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가상 통합 여기죠. 그리고 눌러놓고요. 자, 평균이니까요. 여기다 평균. 그 다음에 참조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첫 행, 고국명, 성인, 청소년, 어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바로 이제 왼쪽 열이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용할 레이블이. 그러니까 범위는 얘를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 그리고 얘도 이렇게. 아, 여기는 뭐, 제가 할까요? 네, 이렇게 놓고, 삭제하고요. 얘는 또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냥 쭉 한꺼번에 잡아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추가. 그 다음에 첫행. 성인, 청소년, 어린이. 왼쪽 열.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뭐, 이렇게. 왼쪽 열. 예를 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인지 잘 봐주셔야 되겠죠? 평균. 자,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그런 겁니다. 뭐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평균인지 합계인지 이런 거 잘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지금 뭐 문제를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어떤 그 실수 같은 게, 실수 아닌 실수 같은 게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단 잘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 작업 통합 3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 표 1, 표 2, 표 3에 대한 제품명별, 총생산량, 불량품, 출고량 제품명이 미니로 시작, 천으로 시작하는 항목별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항목이 없어요. 제품명이. 이걸 다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미니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 뭘로? 여기다 미니로 시작하는 거. 별. 그 다음에 전으로 시작하는 거. 천이 아니라 전이네요. 전으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얘를 범위를 이렇게 다 잡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통합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는 제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여기서 평균인가요? 네, 평균을. 그 다음에 참조는, 네, 여기 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다시 통합. 자, 평균.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추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잡고요. 추가. 여기도 이렇게 잡고요. 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행 왼쪽 열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죠? 자, 첫행 왼쪽 열. 확인.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미니로 시작하는 거, 미니 오븐, 미니 냉장고. 그 다음에 전으로 시작하는 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네요. 그죠?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